2002년 가을, 미국의 일상은 조용히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평화롭던 거리와 공공장소는 이제 잠재적인 위협의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범죄가 벌어질 만한 특정 장소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총격은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밤에만 혹은 특정 대상을 노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도중, 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심지어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앞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모든 피해자들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공격은 미국 사회 전체를 깊은 혼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해 10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없는 죽음이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고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인종, 사회적 지위 등 그 어떤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 그리고 평화롭던 일상 속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범인은 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알이 날아온 방향조차 정확히 지목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 걷는 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몸을 낮추고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주유소에서는 혹시 모를 총격에 대비해 지그재그로 뛰어다녔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충격과 공포가 채가시기도 전, 미국은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적과의 섬뜩한 마주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정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사건의 공포가 미국 전역을 뒤덮으며 일상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도시의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은 언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부모들의 피말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출을 극도로 자제했으며 꼭 나가야 할 때는 최대한 몸을 숨기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는 짧은 순간조차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단순한 개인의 공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서서히 붕괴시켰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무력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심지어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사회적 교류는 줄어들었으며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과 FBI는 이 전례 없는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윤곽을 그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팀은 기존의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과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범인의 특징을 특정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추정한 범인의 모습은 전형적이었습니다. 백인 남성, 단독범, 흰색 밴이나 트럭을 이용하며 군 출신이거나 사격 게임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저격수. 언론과 저명한 프로파일러들은 이러한 분석에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고 매일같이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그 모든 가설은 하나같이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수사기관은 범인을 잡지 못하는 무능하다는 여론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범인의 존재는 신기루처럼 잡히지 않았고 무고한 피해자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당국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추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단순하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범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둘이었고 그 둘의 관계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식 명칭은 워싱턴 D.C. 스나이퍼 사건입니다. 주범은 존 앨런 무함마드였고 그의 공범은 다름 아닌 그의 양아들인 리 보이드 말보였습니다.
그들은 수사당국이 예측했던 흰색 밴이나 트럭이 아닌 낡고 오래된 파란색 세단을 타고 도시를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이 차는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낡고 눈에 띄지 않는 보통의 세단이었죠. 하지만 그 내부는 끔찍한 살인을 위한 완벽하게 은밀한 공간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서 숙식하며 생활했고 뒷좌석과 트렁크 부분을 개조하여 사람이 엎드려 저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움직이는 저격 포지션이었으며 외부에서는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번호판 위에는 작은 구멍을 냈고 총구만 그곳으로 교묘하게 내밀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을 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흔적 없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고, 이는 수사당국이 범행 차량을 추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범행 방식은 이전까지의 범죄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여러 차례 검문했습니다. 수많은 경찰 병력과 순찰차들이 동원되어 워싱턴 D.C. 일대의 의심스러운 차량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조금이라도 특이해 보이는 차량은 여지없이 멈춰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존 앨런 무함마드와 리 보이드 말보의 낡은 파란색 세단은 늘 검문망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검문했을 때 그들의 차 안에는 그 어떤 총기도 핏자국도 혹은 수상한 물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 또한 너무나 침착하고 평범했기에 경찰은 매번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을 그냥 보내줬습니다. 가장 위험한 연쇄살인범들은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들은 특정 프레임 안에서만 범인을 찾으려 했고 그 프레임 밖에서 움직이는 진짜 범인들을 끊임없이 놓쳤던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수사당국에 큰 혼란과 좌절을 안겨주었으며 대중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은 이들의 완벽한 범죄 행각이 의외의 곳에서 균열을 드러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뜻밖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벌어진 한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떨어뜨린 잡지 안에서 지문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 지문은 수사당국에 이미 기록이 남아있던 한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존 앨런 무함마드의 양아들 리 보이드 말보의 지문이었습니다. 리 보이드 말보의 과거 진술 기록을 살펴보던 수사관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진술 속에는 한 남자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존 앨런 무함마드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의 미스터리들이 서서히 풀리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단서 하나가 그동안의 미궁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마침내 두 범인의 정체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적으로 존 앨런 무함마드와 리 보이드 말보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그들의 동선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잠복과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직전 범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수사당국을 조롱하듯 경찰과 언론에 섬뜩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 쪽지에는 단호하고 오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콜 미갓. 그들은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사회를 통제하려는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곧 돈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대한 통제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증오심이었습니다. 존 앨런 무함마드는 붕괴된 자신의 삶과 실패한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전체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리 보이드 말보는 그런 무함마드를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갈망하던 부성애를 무함마드에게서 찾으려 했던 소년과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던 남자의 만남은 결국 최악의 형태로 폭주했습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닌 깊은 심리적 결핍과 복합적인 정신적 문제가 얽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좌절, 그리고 그 안에서 찾으려 했던 왜곡된 권력과 통제, 욕구가 이들을 잔혹한 연쇄살인으로 이끈 것입니다. 마침내 2002년 10월 23일 새벽 긴 추적 끝에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들어 있던 두 사람, 존 앨런 무함마드와 리 보이드 말보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수많은 경찰 병력이 현장에 배치되었고 특수기동대가 투입되어 체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범인들의 차량을 포위하고 치밀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다행히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주 동안 미국 전역을 공포와 혼돈 속에 몰아넣었던 연쇄 저격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거리의 공포는 사라졌고 사람들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모든 것을 마비시켰던 공포가 마침내 종식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주범인 존 앨런 무함마드는 그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대가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리 보이드 말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정은 이들의 끔찍한 범행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경찰의 모든 예측은 그렇게까지 철저히 빗나갔는지, 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 가장 완벽한 위장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한 범죄는 과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범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점과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가을, 미국은 혹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포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안심하고 있다고 믿는 순간에, 그리고 가장 평범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워싱턴 D.C. 스나이퍼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성과 인간 본연의 어둡고 복잡한 면을 다시 한번 일깨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가장 끔찍한 악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